나영씨,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차 무엇입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 히히히는 뭐 컨셉이에요?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stand tall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Ain't where the money at?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and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m the type of that might change my number on you. Yeah, that's how you react when people took a slumber on you. 하이브리드가 뭐죠?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배터리랑 모터 이렇게 세 개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엔진과 모터로 가는 차죠. 굳이 하이브리드 왜 만들어요, 그러면? 그니까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요즘 그 환경 문제가 정말 뜨겁잖아요. 이런 하이브리드 차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일반 내연기관 차들보다 조금 더 낮거든요. 기름도 덜 먹고 지구도 지키고. No, I need it, beat it, boy, you mess up the mood. Yeah, ooh, I work too hard for it, and I need it, so please don't mess up the mood. 하이브리드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역시 잘 들어봐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직렬형은 에너지의 흐름이 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은 발전기의 역할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를 배터리에 담아. 그 배터리에 담긴 전기를 모터가 끌어다가 바퀴를 굴려. 이게 직렬형이에요. 그러면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되죠? 엔진, 배터리, 모터, 바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죠. 자, 그리고 병렬형. 엔진도 바퀴를 굴리고 모터도 바퀴를 굴려요. 그래서 모터로만 갈 때도 있고 엔진으로만 갈 때도 있고 엔진과 모터가 둘 다 바퀴를 굴 때도 있고, 얘가 바로 병렬형입니다. 직병렬 혼합형은 모터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하나의 모터가 힘을 쓰면서 나머지 하나의 모터는 충전까지 동시에 하는 되게 복잡한 방식을 구현해낸 거죠. 그 사이사이에 엔진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를 반복하고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그랬죠. 말 그대로 플러그인. 밖에서 전기를 딱 꽂아가지고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내 배터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들보다는 배터리의 용량이 조금 더 크죠.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 출퇴근하는 정도는 엔진 시동 한 번도 안 걸고 주행이 가능해요. 나머지 하나 남은 거 뭐예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오, 사실 엄연히 따지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 좀 거시기해요. 대신 엔진의 힘을 갉아먹는 요소들이 많아. 그래서 구동 빼고 나머지의 엔진이 하는 역할들을 다 전기로 돌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병렬형 하이브리드 기술을 쓰고 있는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효율이 어떻냐? 병렬식처럼 단순한 방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꽤 좋아. 얼마 전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실행하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무리 가도 기름이 안 떨어져. 요 소렌토도 그런 거 같아.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야지. 어? 오씨. 지금 우리가 되게 복잡한 시내길을 달려왔잖아요. 이럴 때는 주로 가감속을 반복하게 된단 말이야. 이럴 때 보면 크게 이질감이 없거든요. 지금 디젤 엔진을 얹은 소렌토는 8단 DCT를 얹고 있어요. 지금 얘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은 기어를 잘게 쪼개가지고 다단화를 하는 추세예요. 근데 아니 뭐 그렇게 효율을 중요시 한다면서 그럼 얘도 8단 집어넣지 왜 6단 넣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연기관 차에다가 추가로 모터도 넣었지 배터리도 넣었지. 차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비싼 8단 습식 DCT까지 넣으면 차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변속기라도 좀 싼 거 넣자 라는 이유가 있었을 테고, 다양한 심장들이 서로 역할을 막 주고받다 보면 이질감이 생기기 쉽다고 했죠.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달리도록 8단 대신 6단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내가 좋아졌다고 되게 칭찬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이질감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가속페달을 이렇게 쭉 밟았어. 우웅 가다가 가속페달 할 때 자 뗐는데 출력 조금 이어진 거 느꼈어요? 네. 지금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내가 가속페달을 꾹 밟고 있다 떼면 파워가 잠깐 동안 계속 이어져. 그럴 때 좀 이질감이 있더라고.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방금 이런 좀 특정 구간에서는 약간의 이질감이 있긴 있다. 요즘 국산차 판매량을 보면 재밌는 결과가 있어요. 기아 소렌토가 현대 산타페보다 많이 팔리거든요. 저는 이런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을 디자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타페의 디자인이 호불호를 크게 타는 모습으로 변신해버린 이유도 있고요. 반면 소렌토의 디자인은
누가 봐도 멋있다고 생각할 만하니까요. 지나치게 공격적이지도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소렌토의 전통과 최신 기아 디자인을 잘 버무려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적당히 각지고 딱딱한 느낌이 SUV스러움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먹혀들고 있기도 하죠. 방금 말한 SUV스러움이란 벤츠 G클래스, 지프 랭글러 등에서 찾을 수 있는 터프한 맛이거든요. 소렌토는 요즘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중형 SUV의 모습을 딱 정확히 그려냈다고 여겨집니다. 실내도 겉모습만큼이나 SUV스러움과 소렌토다움을 잘 구현했습니다. 상단에 자리한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와우 팩터를 제공하고요. 동시에 레고 조립하듯 네모난 덩어리를 쌓고 엮어서 단단하고 입체적인 느낌이 잘 살아있죠. 검정 유광 플라스틱과 가죽 느낌의 우레탄, 반짝임을 줄인 크롬 소재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실제 착각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장점입니다. 자, 그럼 2열은 어떠냐? 역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봐도 꽤 고급스럽네요. 소렌토 급을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소재도 괜찮고요. 디테일도 상당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 시트 박음질하며 이런 주머니 이런 거 되게 세심한데 엄청 편하거든요. 1열 시트 등받이에 달려있는 USB 포트. USB 포트가 여기도 있네. 220V 단자, 12V 파워 아울렛, 2열 송풍구, 컵홀더까지. 컵홀더 여기 있는 거 되게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차양막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이 정도면 2열 공간은 물론이고 꾸밈새 다 만족스럽습니다. 3열 공간은 넓다고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나 덩치가 크지 않은 성인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3열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는 부족함을 느끼긴 힘들어요. 3열 전용 공조 장치가 있는 건 물론이고 풍량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도 있고요. 컵홀더랑 다양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또 12V 파워 아울렛까지 있네요. 당신 아직 삐친 거야? 이제 뭐랑 안 할게. 자, 고속도로에 올라섰으면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랑하는 HD의 기능 있죠?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활성화 시켰거든요. 테스트 하나 많아요. 뭐 나오는 차들마다 다 해보면 다 잘해. 봐봐, 지금도 중앙 잘 따라가죠? 2021년 기준 반절 주행 기능 중상은 해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기아차는 국내 브랜드잖아요.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것도 훨씬 더 정교하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분명한 이점이죠. 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런데 겁나 막히는 출퇴근 길에서도 편하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쓱 갈 때도 편하죠. 지금 저희 속도가 시속 100km예요. 이 상태에서 고속 안정감은 꽤 좋은 편이죠. 이게 하체가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 하체가 단단해지면 승차감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데 대신 운동 성능은 올라가요. 이 고속주행 안정감만 놓고 보면 조율을 잘 해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속도가 조금 올라가면 살짝 풍절음이 난다. 파워트레인 쪽에서 실내에 전해주는 소음은 거슬릴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되게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어요. 속도가 한 이제 70, 80, 90, 100 요 정도로 올라서게 되면 여기 옆면 여기 어딘가에서 풍절음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으로 넘어오는데 이런 점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와인딩에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달려줄지 한번 지켜볼까? 주행 모드도 한번 바꿔봅시다.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주행 모드가 되게 단순해. 에코가 기본이고 스포츠, 스마트 세 가지만 있거든요. 사실 스마트는 에코랑 스포츠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종류로만 치면 에코, 스포츠 두 개만 있다고 치시면 됩니다. 에코가 기본, 스포츠는 잠깐 달려볼 때 쓰는 건데 스포츠를 제가 바꿨죠.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다. 보통 이 주행 모드라는 기능도 예전에 처음 달려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달라진 거 맞아? 싶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얘는 특히나 요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에코와 스포츠의 차이가 명확하네. 아, 중간에 노멀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 근데 그 1.6L 배기량의 한계가 소리로 전해지네. 같은 배기량의 다른 엔진들보다 훨씬 더 절제돼 있긴 하거든요. 실내로 잘 안 넘어와. 근데 이렇게 스포츠로 놓고 쫙 쥐어짜니까 그때는 아, 1.6은 1.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다른 차들보다 되게 절제시킨 거거든요. 근데 잘한다, 이 정도면. 일단 힘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힘이 좀 넉넉한 큰 차를 타잖아요. 덩치를 상쇄시켜준다. 그래서 마치 좀 작은 차인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엔진이 180마력이고 모터는 한 약 40마력 정도 되잖아요. 엔진만으로 봤을 때도 뭐 그냥 뭐 할 정도인데, 거기에다가 초반에서 토크를 확 실어주는 모터가 힘을 더해주니까 시내 구간에서 툭 치고 나갈 때 되게 가뿐한 몸놀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쭉 쏟아보면 그럴 때는 모터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고 엔진의 비중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1.6L 엔진의 한계가 조금 보이긴 해요. 아쉽거나 그렇진 않아요. 요 정도 힘에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무게, 적당한 정도? 무난한 수준. 그리고 아까 제가 고속도로에서 살짝 단단한 듯 해가지고 고속주행 안정감에서 조금 이점을 챙기지 않았나 싶은 얘기를 했죠. 어이구, 이런데 확 피해야 되잖아. 길에 뭐 떨어져 있었잖아요. 방금처럼 피할 때 하체를 만약에 너무 말랑말랑하게 했으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확 무너지면서 되게 불안해지거든. 겁이 덜컥 나. 심장이 철렁한 느낌 있죠. 심쿵. 심쿵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방금처럼 뭘 확 피해야 될 때 제법 대처를 잘 해내는 거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국도 공사해가지고 기워놨잖아요. 이런데 탕탕 타고 넘을 때 순차감 나름 매끄럽잖아요. 소렌토 사가지고 오늘은 중미산 가서 스키드만 한번 들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없을 거야. 그냥 출퇴근하시고 고속도로 달리시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여행하는데 아주 초점을 잘 맞췄다. 근데 다만 조금만 더 고급스러워졌으면 좋겠어. 좀 비싼 차들은 에어 서스펜션에 안 들어가도 고급스럽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얘는 좋은데 고급감까진 못 느끼겠어. 난 소렌토를 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학교 다닐 때 해겔의 변증법 이런 거 배웠죠? 네? 정반합. 아, 정반합은 들어봤어요. 정반합이 뭐예요? 그건 몰라요. 아무튼 뭔가 이론이 딱 생기면 그 이론과 반대되는 반이 생기잖아. 그리고 정과 반이 서로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절충안이 생겨서 합이 돼요. 그러면 그 합이 다시 정이 되고 그 정의 반이 생기고 또 두 개가 합쳐져서 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이 기아차도 되게 부드럽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6년, 7년, 5년 하여튼 최근 들어서는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출렁출렁하게 만들면 운동 성능에서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뭐가 올바른 하체 세팅인지에 대한 기준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현대기아차가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상. 그래서 정반합을 여러 차례 거쳤던 독일 회사들, 같은 값의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그 고급감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되게 미묘한 얘기긴 해서 얼마든지 반론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준 씨도 동의해요? 아, 나 이거는 창피하다. 아, 이건 오바했다. 아, 씨. 아 진지해질 수 없어 우리. 아까 끝냈어야 되는데.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저희가 신차를 받아서 어제 조금 달리고요. 오늘은 서울에서 오늘 강원도 양양까지 총 316km를 달려왔습니다. 지금 계기판상에는 리터당 12km를 달렸다고
찍혀 있네요. 이 정도면 SUV 치고 꽤 괜찮은 편이죠. 디자인도 그렇고 편의 장비도 그렇고 연비도 그렇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꽤 높은데요. 가격은 한 3천 중반에서 4천 초반 정도 되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 산통을 좀 겪었죠. 근데 7월부터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